네, 반갑습니다. 에버그린입니다. 오늘은 사이클은 반복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다가 글을 좀 적었고요. 적고 나니까 되게 기네요. 글이 너무 길어가지고 자칫하면 좀 두서없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제가 놔뒀거든요. 그래서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많은 분들께서 요즘 좀 해주시는 질문 이런 거 좀 종합해서 한번 좀 다뤄보고, 지금쯤에 한번 좀 다뤄보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기대감 쭉 줬다가 지금 약간 좀 실망하고 많이들 이탈하고 이제 스트레스 받고 이제 이러면서 지치기도 하고, 딱 이러한 타이밍 때 지난 사이클에서 어떠한 점이 유사하고 이번에 좀 어떤 점이 좀 약간은 변형이 됐는지 요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사이클 좀 돌이켜 보면은 반감기 사이클에 대한 이 학습을 하면서도 이게 이대로 갈까라는 의문이 좀 살짝 있었습니다. 그 증거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제가 방송을 했는데요. 거기 달린 수많은 댓글들이 증거가 되겠고요. 과거로 돌아가서 18년 말 그리고 2019년 초에 이때입니다. 이 몇 개월입니다, 이게. 이때 막 더 떨어진 데 있었는데 이 몇 개월간 바닥을 끌면서 코인 시장은 침체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방송 안 하다가 2019년 2월에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저도 뭐 여러 개 봤었거든요. 그때 막 살벌했어요. 그리고 막 온몸이 막 뜨끈뜨끈할 정도로 막 이제 물리고 난 사람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 비트코인은 물론 이더리움 ICO 물량 2018년 한 해 동안 계속 매도세 나왔었고, 이제 끝났다, 뭐 이더리움 끝났다는 소리까지 많이 나왔었습니다. 몇 개월의 바닥 횡보 구간 동안 이 가격이 이때 100만 원 갈 것이다, 그런 얘기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이야기 되게 많았었고, 이때 당시 분위기가 2022년 말 최근에 2023년 초 그때 비트코인 한 15K 15,000달러 대 정도 됐는데 이제 뭐 더 내려간다 이제 그런 얘기들 많지 않습니까? 그때 계속되는 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 상업 부동산 위기론, 뭐 경제 위기, 뭐 이런 얘기, 세상 망할 것 같다는 얘기 되게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좀 비슷하죠? 예, 되게 비슷하고요. 아무튼 그때 이후부터 해서 비트코인은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바닥을 찍고 상승을 했는데 이제 반등이었죠. 그래서 2019년에 이 반등장을 겪으면서 그때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은 전 지금 최근에 겪었던 올라갔던 것과 좀 유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면 이제 피보나치 618, 피보나치 0.618 이 자리까지 왔었고요. 예, 자리입니다. 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제 뒤에 또 연결이 됩니다. 2019년 반등 칠 때 분위기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바닥 올라올 때, 처음에 이렇게 올라올 때는 에이 뭐야 또 떨어질 거야 이렇게 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쉬지 않고, 쉬었다고 올라갔죠. 쉬었다고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뭐지 하면서 약간 좀 이제 두려운 거죠. 믿어도 되나라는 분위기와 함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때 그 바로 이전 2017년 고점을 이제 그대로 이 상승 추세를 타고 바로 뚫고 올라간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까지 나왔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막 많이 막 어딘가 오프라인 막 모여가지고 막 설명하고 막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때 분위기 좀 많이 뜨끈뜨끈했습니다. 믿어도 되나면서. 근데 어때요? 그렇게 못 갔죠. 예, 그렇게 못 갔어요. 근데 이때 당시 분위기만 하더라도 좀 되살려보면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2019년이니까 2020년 5월에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한참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 반감 이전이 이번에 올라간다. 여태까지 비트코인 반감 이후 올라간다는 그런 공식 다 깨진다. 사이클이 이제 깨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리고 또 하나 또 추가적인 게 이때부터 나왔단 말인데, 기관이 들어온다는 얘기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팩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기관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다르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올라간다는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도하기 나름이긴 한데 또 아주 특이한 방식 가지고 와서 사람들 또 설득하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이유를 막 갖다 붙이게 했지만 결국에는 2017년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숨고르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가격이 다 식었죠. 그리고 이제 가격이 식는 나중에 이제 가다가 뭐 여러 가지 또 뭐 시진핑 빔 뭐 어떤 거 저쪽 막 벡트 막 기대 이런 거 있었는데, 가다가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이 왔었어요. 가능하 싶더니 이 부분이 좀 힘들었었죠. 이 부분이요. 그때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코로나 폭락 그때 기회를 잡아서 돈 풀리니까 이렇게 착착착 해서 돈을 벌어 말은 쉽게 한데 그때 코로나 폭락 이후 좀 한동안 그러니까 이게 폭락하고 2개월 동안 나이만큼 복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향후 몇 개월 동안 그다지 재미가 없었어요. 비트코인은요. 거의 2020년 말까지 재미가 없었고 2020년 말부터 실질적 체감되는 상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개월 동안 다들 또 힘들어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마음 아프고 그리고 바짝 오르지 못해가지고 더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금들이 주식 쪽에 되게 집중이 됐었고 주식만 상승해서 박탈감 느끼겠다라고 그때 코인 쪽에서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코인 시장 죽었다. 이제는 이전과 같은 사이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게다가 2020년 10월에 이때 당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가 비트맥스, 아서에이지가 운영하던 비트맥스 선물 거래소였는데 이때 아서에이지가 미국 미국에서 이제 정부에 기소가 되었다 해가지고 코인 시장은 아주 긴장된 상태였어요. 이때 더 내려가냐 했는데 안 내려갔어요. 버티고 이렇게 갔었고 이제 미국 시장 이제 들어오냐 이제 들어오는구나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었죠. ETF 되나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아무튼 다시 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이후 2개월간의 회복 기간 거치고 나서도 비트코인은 옆으로 질질 끌면서 그렇다 할 상승이 없었습니다. 해봤자 잡코인 몇 개 정도 이제 사람들 관심 끄는 정도였고 2020년 5월 코로나 이후 5월 비트코인 반감해도 반감 이벤트 있어도 어때요? 반감 이후에 바로 안 오르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때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혹시나 근데 진짜 또 안 오르니까 실망하죠. 지쳐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2차 코로나 폭락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 계속 있었거든요. 여기서 내려갈 것이다. 이제 올라가니까 다들 이제 급선회해서 또 믿어도 되나 이러면서 또 그렇게 또 심리 패턴이 그렇게 또 이루어졌었고요. 자, 좀 종합해서 본다면 2018년 하락 그리고 2018년 11월에 또 반토막 여기 보시면 여기 하락하는데 이게 바닥이라 했었거든요. 여기서 반토막 또 먹었어요. 그 다음에 또 질질 끌었어요. 진짜 지금 이제 지나고 나니까 다들 잊어버리는 거지. 이거 지옥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지옥이었던 것 같은데요. 막 더 떨어질 것이다 공포 있었죠. 2019년 반등 그리고 하락이 있었고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이 있었고 그리고 2개월간 회복했는데 반감기에 됐는데 뭐 없어요. 실망하고 그리고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어때요? 지루한 장세 이어졌었죠. 반감기 이후 5개월은 무조건 지루했어요. 이거 말고도 그 전 사이클도 그랬고 지나고 나니까 이 힘든 과정이 축소가 돼서 말하기가 쉬워서 그렇지. 그리고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그냥 첫 하나만 보고 눈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 한 몇 초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나온 몇 년간의 세월 그 고통 그게 몇 초 만에 그게 바로 공감이 되고 판단이 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겪고 나니까 정말 그때 다시 생각나고 정말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좀 지옥 같은 나날들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2020년 말 상승을 했죠. 그거 막 다들 이제 너덜너덜해질 때쯤에 거의 이제 반 좀비 상태였어요. 그런 다음에 그때 상승했고 그리고 나서 더 힘들었어요. 왜냐면 비트코인만 올라가니까. 비트코인만 계속 질주하니까 알트는 그때 또 죽었다 이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알트 꾹 찌고 있다가 이때 가서 알트 팔고 비트로 막 갈아타고 그리고 나서 2021년 초가 돼서야 체감되는 알트장이 오고 숨통이 좀 트였었죠. 이게 좀 접근하기가 정말 최악이네요. 예. 정말 최악이네요.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이전 사이클을 이제 지금에 갖다 대서 좀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보자면은 원래 반감 이후의 지루한 장세는 이전 사이클, 전전 사이클 동일하다. 그리고 원래 알고 있어요. 반감기 이후에 지루한 거. 원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지루하냐. 이제 이러죠. 아까 피보나치 0.618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채널에서 우리는 이미 다뤘어요. 궁금하신 분은 이전 영상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48K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49K 이제 찍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이제 이전 사이클대로라면 이 가격대 찍고 나서 이제 5개월간의 지루함 그리고 한 9월경 4월 뭐 이제 에서 한 이제 반감
9에다가 이제 5개월 더하면 9월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렇지가 못했죠. 변수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인해서 이게 2024년 1월 출시됐는데 하락하고 한 20% 조정 먹고 계속 올라갔잖아요. 예, 계속 올라가서 이 0.618짜리 시원하게 돌파를 해버렸고 이로 인해서 이제 다 알고 있던 어떤 통념을 확 깨버리니까 이제 ETF 부적론 지금은 또 얘기하면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러지 않아요. 또 ETF에 대한 회의감이 도니까. 근데 이때 당시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 ETF가 만병통치약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게 많았었고 그리고 조기 상승 사이클이 앞당겨졌다는 의견들이 되게 많았죠. 근데 지금도 그 소리 또 싹 사라졌습니다. 예, 이때요. 예, 이때 이제 20% 조정받고 계속 올라갔죠. 예, 0.618 이걸 그냥 뚫어버리고 그냥 올라갔다 보니까 이제 다들 충격이었고 이게 뚫고 올라갔던 게 그러니까 49기 돌파가 2월 12일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반감기 이후에 돌파했던 이 자리를 반감기 이후에 돌파했던 거 그 통념이 다 깨져버리니까 이제 조기 상승 그런 얘기 나왔었고 다시 2019년 좀 약간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비트코인 전 최고점 빨리 돌파하여 사이클이 빨라질 것이다 의견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논리는 기관이 이제 진입해서 어떤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이는 2017년 상승장 때 2018년 하락장 때 계속 기관 들어올 것이다 하였고 당시 벡트 출시 기대가 컸거든요. 2017년 말 2018년 초엔 될 것이다. 안 됐어요. 2019년 돼서 됐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벡트 별로 뭐 없었어요. 작년에 EDX랑 되게 비슷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엔 사이클대로 갔다는 거죠. 결국엔 사이클대로 갔어요. 보시면 벡트 거래량 2019년 9월 23일 실망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비트맥 선물거래소 대량 마진콜이 일어나면서 이때 가격 푹 꺼졌었거든요. 올라가다 반등 치고 0.618 갔다가 여기서 이제 벡트 실망. 벡트를 이때부터 계속 끌고 가고 희망 주었는데 이제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진핑 블록체인 언급해가지고 빔 다시 한번 뜨다가 막 가다가 이때 가능가 싶을 때 코로나 빔 이렇게 맞았던 거. 예. 정말 이게 지나오니까 그런 거지. 이거 보면 진짜 전 다시 생각했지 미치겠네요. 지금 보니까. 예. 비트코인 사이클만 놓고 본다면 결국 이제 원래 패턴대로 갈 녀석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해서 밀어 올렸고 지금은 결국 다시 원래 움직임에 맞추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게 전체 그림이 지금 전 해석이 되더라고요.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보면은 블랙록이 이 시장을 밀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도 블랙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2022년 하락할 때 다음 반등장 하면서 이제 다음 상승장을 기대할 때 블랙록 하나만 믿고 가면 된다라고 저도 영상에서 그때 깊게 다루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아요. 근데 블랙록에 대해서 요즘 너무 절대적인 완전 뭐 다 카바치 모든 크립토를 뭐 다 카바쳐 줄 거다. 뭐 밀어줄 것이다. 약간 좀 어찌 보면 좀 과하고 잘못된 이런 이제 상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잘못된 상식들이. 그러니까 마치 이전 사이클에 너무 똑같은 이전 사이클에 그레이스케일 절대 믿음이었잖아요. 이전 사이클 보면 그레이스케일이 모든 걸 다 커버 쳐주고 밀어줄 것이다라고 믿는 것과 매우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전 사이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폐쇄형 신탁 그 당시 이제 했던 건 당시 업계 1등이었고 뭐 별로 할 데 없었잖아요. 얘네들밖에 없었고 그리고 현물 ETF 시대가 이제 올해 도래하면서 이제는 블랙록이 1등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면 두 곳이 유사성이 되게 많아요. 사실 까놓고 보면 수수료 떼먹는 곳인데 수수료 떼먹는 곳이잖아요. 물론 이제 전체적 시장을 좀 키워주면서 그렇게 해야지 얘네들 수수료 더 많이 떼먹는 거 맞죠. 이제 그건 맞는데 그리스키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많이 착각해. 이들이 이제 돈질을 해서 올려줄 것이다 생각하는 거 똑같다는 거죠. 지난 사이클 때 그레이스케일 믿음은 2022년 시장 하락까지 지속되었고 아직 일부의 사람들은 지난 사이클에 유행했던 그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 있잖아요. 표 나왔던 거. 지금 표 안 나오지만 그 따라하기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규는 몰라요. 근데 그 전 사이클 지금 끌고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하신 분들 일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아시죠? 이게 요즘 아니구나. 이제 깨닫는 분도 계신데 아무튼 그렇고 2019년 중간 반등장 때 신규 코인들이 나와서 시가총액 상위권 갈아치운 거 대표적으로 체인링크 있었잖아요. 체인링크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몇 개 있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하락이 오면서 코인이 무슨 쓸모가 있냐라는 비관적 소리와 함께 한동안 침체를 겪고 그리고 나서 정말 큰 상승이 왔었습니다. 자, 지금 이번 장 볼까요? 작년부터 좀 프레임을 좀 이렇게 돌려보면은 2023년 반등장 때 2023년 초부터 해서 슬금슬금 반등했잖아요. 본격적으로 2023년 한 3, 4분기 이렇게 이제 왔었는데 현재까지 신규 코인들 많이 등장했었고 시총 상위권 뭐 100위권 뭐 좀 못한 거 200위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높이 간 건 50위권 안에 상위권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3, 4월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좀 지루해지고 있고 루스해지고 있고 알트는 풀 디루티드 밸류 그러니까 너무 고평가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슈와 그리고 코인 찍어내놓고 막 좀 팔아 제끼고 갑자기 뭐 돌연 사퇴하거나 해킹 이슈 터지거나 이래가지고 막 자연스럽게 빤스런하거나 이런 이슈가 불거지면서 지금 알트코인에 대한 비관론이 아주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비트코인 사이클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 전체 흐름, 이런 어떤 가격 흐름, 사람들의 믿음, 심리, 이 모든 것들 보면 큰 틀에서는 좀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 많이 하시는 질문들 중에서 이전과 같은 상승장이 올까 아니면 이전과 같은 알트장이 올까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우선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보면 ETF 장치를 마련하여 자금 수요를 용이하게 한 점, 그동안 코인을 직접 담지 못하는 요소로 인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지 못한 곳도 있잖아요. 뭐 세금, 뭐 회계 이런 이슈를 통해서 그런 곳이 이제 담다 보니까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점이 이점이 있죠. 자, 그러면 이 ETF 안 되는 나머지 알트는 어쩌냐는 거냐. 이런 약간 또 이야기를 이제 하시던데, 물론 지금 그것 때문에 요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것인가. 첫째는 이제 전반적, 글로벌적으로는 글로벌의 암호화폐에 쓰이는 그 돈,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이 발행량이 늘어나야 되고요. 한국에서의 알트코인 열광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다시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시장의 카지노 칩으로 많이 발행되어서 총알이 장전돼야 된다는 점. 두 번째, 이 한국은요, 항상 이 고점 때 보면 유동성 출구였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도 우리가 몇 번 다뤘지만 이건 전 세계 암호화폐 하는 업자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알뜰살뜰 챙긴 이유가 있는 거죠. 특히 한국에서 알트코인의 열광은 전 세계 1등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점이 매우 중요하고 한국은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저기 은행 계좌 터가지고 원화로 바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걸로 또 올리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은 약간 좀 시장을 좀 다르게 봐야 되고 알트코인 아주 인기 있는 또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전 사이클 2021년 보면 2017년 그리고 2018년 초까지 고점을 도달하지 못했던 코인들 많았어요. 지난 사이클 보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장도 당연하다 봐요. 지난 장부터 그런 것들 점점 코인 개수 많아지고 다 자금들이 똑같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막 이미 막 덩치 커진 녀석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장은 그런 코인들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비트코인이 상승해서 같이 끌려 올라가는 상승분에서 나올 수 있다고요. 아무리 쓰레기라도 올라가는 그런 상승분, 비트코인이 올라가니까 전체 분위기 좋으니까 올라가는 상승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매 사이클마다 발행되는 알트코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번 장은 그 어느 장보다 발행이 역대급이잖아요. 이 수치는 이전 영상에서 다른 곳으로 대신할게요. 하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보시면 현재 보시면 아직 2021년 상승장 고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당연하죠. 코인 개수는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어요. 시총은 더 막 묵직해졌어요. 근데 그걸 들어올릴 스테이블 코인들은 발행되는 거, 이 돈은요. 아직 21년 상승장도 가지도 못했는데. 사실 지금 올라가려면 21년 상승장 도달했던 것보다 더 이상의 스테이블 코인 찍어내가지고 확 밀어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래서 받쳐줄 그 돈줄이 지금 부족하다는 게 이 포인트입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게 찾으려는지 못 찾겠는데 이게 어디서 계산했던 게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 논리대로라면 어떤 그 엑스에서 봤던 것 같아요. 뭐 나름 계산을 했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코인 다 시총 합해가지고 계산했었는데 매일 하루에 한 몇천 원씩 계속 들어와야 돼요. 쉬지 않고 들어와야지 지금 있는 코인 밑으로 질질 새지 않고 떠받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 들어오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끼리 자금 돌리면서 이 폐쇄된 공간 안에서 신규 유입이 덜 된 채 폐쇄된 데서 돈 벌고 돈 뺏기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규 유입이 폭발적으로 유입이 돼야지 뭐 이렇게 좀 다 오르는 걸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지금 이제 어떤 게 돌파가 될 것인가. 대선 이슈, 미국 대선 이슈를 이용한 크립토 관심.
이건 이제 제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거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인해서 통화 가치 훼손,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의 필요성. 사실 이거 뻔한 소리예요. 옛날 지난 사이클 때 나왔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막 비트코인의 당위성을 부여하면서 비트코인이 이거 하나 사볼까? 하나라도 사야 되지 않을까? 가격도 올라가면 또 그런 마음도 생기잖아요. 지난 사이클도 그랬고. 그래서 비트코인 한번 또 천장 없이 올라가면, 천장을 뚫어버리면 또 천장이 없어지면 또 계속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발동되면서, 그럼 또 비트코인 어때요? 점점 비싸지잖아요. 비싸니까 베타를 찾는 거. 그 다음 제2의 비트코인. 그러니까 신규도 입장에서 봤을 때 업비트에 거래된 모든 코인들, 제 비트코인 1, 2, 3로 보이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또 가격 싼 걸 찾게 되고 부담 없는 거, 그러면서 막 0.0001 이런 거 막 찾게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지난 사이클 때 그랬고. 그래서 그러면서 베타를 찾으면서 알트코인 펌핑 그런 거 이제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아무튼 이 정도, 당장 생각난 게 이 정도여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그럼 결국 기다리겠네로 한 줄 요약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또 간단해져 버리는데, 하지만 변수가 있어요. 최근 8월 초에 최근에 겪었던 이런 현상, 사실은 코인에서 발생된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 엔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일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 엔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 그리고 미국 실업률 발표로 인한 경기 침체 시그널, 쌈, 샴, 이런 법칙, SAHM 그 법칙이요. 그리고 중동 전쟁, 이슈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려가는 이제 이유를 붙이고 있는데, 자, 코인이 지금 ETF라든지 아니면 기존 전통 금융권이 지금 흡수가 되고 있잖아요. 포트폴리오에 막 담기고 있고, 나스닥 상장되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아니면 테슬라 같은 그런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담았잖아요. 지금 또 담고 있는 건 MSTI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곳에 점점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이게 상관이 있다가 없다가 있는데, 이게 옛날 보시면 2011년, 12년, 13 보시면 있다가 없다, 있다 없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보면 0은 상관없다예요. 마이너스로 가면 역의 상관관계, 플러스로 가면 상관이 있다예요. 1로 갈수록 상관이 제일 좀 많아지는 거예요. 똑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근데 이 상관관계를 보면 2020년 요 기점으로 보시면 이제 매우 큰 상관관계를 지니게 됩니다. 뒤에 조금 더 나온 거 이렇게 좀 이어서 보시면 상당히 높아요. 예.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가 좀 잠깐 떨어졌다가 높았다 떨어졌다 높았다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상관이 높고, 이 기점이 2020년대 뭔가가 있었다. 2020년 초에 뭔가가 있었다. 그래서 뭐가 있을까 좀 생각해 보면 당장 생각나는 건 이거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 거래소. 그러니까 이 리테일이잖아요. 우리 같이 개인 투자자가 쓰는 이 거래소에 남아있는 비트코인 그 잔액, 이게 고점을 찍었던 게 2020년 3월이었거든요. 이때 코로나 폭락 때. 이때부터 해서 비트코인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잔액이 계속 빠집니다. 이제 작게 봐서는 이제 일시적으로 봐서 이제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데 계속 빠져요. 그래서 이 상관관계 종합해서 보면 이때부터 무언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기관이 이제 이걸 빼다가 이제 기관이 계속 담는다든지, OTC 마켓이 기관 전용 OTC 마켓이 활성화된다든지, 그런 어떤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겠죠.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댓글로 좀 의견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최근 8월 초 이 하락 보면은 코인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어찌 보면 이제 경제, 주식 쪽에 전체 매크로 코인하고, 그러니까 상관없는 바깥쪽 영역에서 코인이 이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결국 비트코인 사이클 문제 없고 지 갈 길 간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결국 외부 변수, 경제 충격에 대한 모니터링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런 거 옛날에 코인한 이유가 경제 변수, 주식 상관 그다지 딱히 없어서 코인 한다가 맞았고, 이쪽 시장만 집중하면 되니까 그 부분이 맞아서 좀 그게 이점이었는데, 이젠 점점 주식화 되네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전망했듯이 점점 주식화 되는 거예요.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마치 코인 내에서 보면은 작은 시총 알트들 보면 작은 시총 가지고 있는 알트들 비트 내려갈 때 보면 지 혼자 멋대로 움직이고 막 이러잖아요. 작은 손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 해당 알트들은 자금 어느 정도 조금만 가지고 있다면 그 몇몇의 세력에 의해서 비트 상관없이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이제 큰 프레임으로 좀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시총 작았던 비트코인이, 옛날에 작았던 비트코인이 중국 주도로
갔을 때는 그 왕서방 쩐주들 손에서 따로 놀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게 워낙 캐파가 커지다 보니까 흐름이 주식하고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으려는지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커져서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지금의 모습이 미국 시장의 돈을 코인에 가지고 오는 것이 포인트잖아요. ETF도 그렇고요. 왜 ETF 캐나다하고 호주하고 뭐 해도 막 쌩 난리를 쳐도 왜 그게 효과가 없었어요, 여태까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자금이 많잖아요. 금도 마찬가지고 금 ETF도 외국 거, 호주 거에도 상관이 없었어요. 결국 미국 시장 가장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이 돌고 있는 그 미국 시장이 어떻게 빨대를 꽂아서 이쪽 시장에 자금을 수혈하는가가 포인트인데 이게 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풀려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그건 이제 지금 한 게 너무 기니까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결론은 뭐냐? 첫째, 약간 변형이 있으나 결국은 사이클대로 가고 있지 않나. 두 번째, 결과가 나오기까지 중간 과정, 현재 이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나세 글 지금 돌이켜가지고 아까 글 써보니까 매우 고통스러웠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경기 침체가 안 되게 빌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경기 침체 나오더라도 이제 마일드하게, 아주 마일드하게 가야지 코인 쪽에는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버그린이었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